오늘은 국내 조선사들에게 엄청난 수혜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됐던 FSRU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조선 해운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과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서서히 일본화되어 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부동산 부문에서만 두드러지고 있지만, 과거 빚으로 장기간 연명하던 시기는 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중국 자산 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인프라 사업들에 대거 돈이 투입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했던 LGFV, 즉 중국지방정부 융자기구인데, 이런 이유로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같은 부문에서는 양호하지만, 중국 경제를 두고 조선 해운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포지션을 구축해도 늦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FSRU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FSRU라는 건 LNG를 천연가스로 만드는 인프라를 육지가 아닌 선박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가리키죠.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깐 정리해보면, 그동안 선박들은 우리가 잘 아는 벙커CU라는 걸 연료로 사용했는데, 문제는 벙커CU가 불순물이 많은 질이 낮은 기름이다 보니 매연도 엄청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선박 한 척에서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 아니라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IMO라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매연 배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강화된 기준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은 당연히 기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벙커CU를 사용하는 목적이 저렴하기 때문이었는데, 만약 이보다 비싼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선주들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될 거고, 엔진 역시 익숙한 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에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잘 아는 스크러버라는 매연 저감 장치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스크러버는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서 매연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연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오염된 매연이 바닷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마저도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들에 대해 입항 금지를 하는 항구들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 벙커CU를 사용하는 것보다 무려 100분의 1 수준의 매연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LNG로 움직이는 선박을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LNG를 주입받을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벙커CU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에 있는 항구에 가면 주입받을 수 있었지만, LNG 추진선은 LNG 연료를 보급해주는 별도의 시설이 있는 항구에만 입항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니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기름을 넣어야 하면 아무 주유소나 가서 넣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특정 지역에 있는 주유소까지 가서 연료를 주입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LNG 벙커링 시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LNG 벙커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부둣가에 배를 정박시킨 다음 LNG 탱크로리로 LNG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LNG 벙커링선을 LNG 추진선 옆에 붙여서 연료를 보급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NG 벙커링 시설이 있는 구역에 배를 정박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유럽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LNG 벙커링선 건조비의 약 30%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랑 국내 조선사들의 FSRU 수주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현재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수입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LNG 터미널을 늘리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FSRU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두 자릿수 이상의 FSRU 기용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LNG 수입 터미널을 만들려면 3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FSRU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LNG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건조된 LNG 운반선을 FSRU로 개조하면 1년도 채 안 걸린다고 하죠. 따라서 급하게 LNG를 도입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효용 가치가 있는지 테스트는 해보고 싶은데 육상의 LNG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조선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FSRU 시장도 조선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경제 위기 중의 하나와 FSRU가 왜 조선사에게 긍정적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